김리와 함께하리 Q&A 당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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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리입니다. 뿌 인사해. 안녕. 오늘은요 1000명 돌파 기념 Q&A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영상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연스러움이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했어요. 잠옷을 입고 진정한 쌩얼입니다. 오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누추한데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오늘 팬분께서 선물해주신 커피를 내렸고요. 좋네요. 커피와 마카롱스를 먹으면서 한번 Q&A 질문을 한번 제가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좀 할게요. 벌써 지금 오늘 현재로는 지금 구독자가 1890명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곧 2000명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 올릴 때쯤에 2000명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AR 파크님께서 무대 오를 때를 제외하고 나 진짜 배우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매 순간 배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배우 하기를 후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나? 리 배우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취미도 없고 뭔가 따로 시간을 막 보내는 그런 저만의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는 오히려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누워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누워있고 멍하고 있고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하람님께서 또 올려주셨네요. 배우님이 최종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배우로서든 아니면 그냥 본인으로서든요. 제 뮤지컬 배우로서는 전 정말 길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잠깐 무대에 서는 배우가 아닌 정말 나이가 먹고 해서도 어떤 역할이든 감사히 하는 길게 무대에 오래 설 수 있는 배우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는 매일 하루하루 한순간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래전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사기에 계실 때의 기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도 사기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때가 2011년도였을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때 지진이 엄청 큰 지진이 왔었잖아요, 일본에.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선 지진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봤고 더군다나 너무 큰 지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요코하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물이 막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사실 그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후에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 나오고 생활이 거의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돈을 찾고 싶어도 은행 업무가 안 돼서 은행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ATM기도 가서 돈을 뽑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전산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뽑을 수도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카드나 뭐 통장이나. 슈퍼에서도 뭘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가 끊겨서 냉장고가 다 안 돼서 물건들이 다 쉬고 먹을 수가 없는 물건들이 되고요. 뭐 컵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이제 다 사재기를 했고요. 지하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로 다녀야 되는데 우선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요.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아비규환. 그때 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저는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땐 돈을 아끼겠다고 저에게 정말 돈을 안 썼어요. 뭐 맛있는 음식도 잘 안 사 먹고 외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정말 막 몸이 아파도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정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나한테 인색하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이 금방 있나 봐요. 또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보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자신에게 상을 주시면서 그렇게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김꽃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배우님 오디션 착부 내착템 있으신가요? 신발이나 옷이나 이거 입고 오디션 붙었다 하는 것들이요. 정말 오디션 많이 보고요. 사실 지금도 오디션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작품을 해나가면서 그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디션에 특별히 꼭 하고 가는 애착템 같은 건 없고요. 사실은 옛날 때는 진짜 오디션을 갔을 때 캐릭터에 뭐 비슷한 옷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라든지 뭐 춤출 때 하고 노래 부를 때 하고 이제 오디션 옷을 바꾼다든지 뭐 굉장히 저도 그때 많은 것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상 그 붙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어떤 뭐 소품이나 옷 때문에 붙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옷을 입고 와도 진짜 실력으로 붙더라고요. 물론 실력 위에 거기에 자기가 더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실력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붙는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디션 볼 때 그냥 정말 무난하게 평범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데이지님. 데이지라고 있는 게 맞나요? 데이시? 데이시 같은데요? 다이시? 어쨌든 배우님 유튜브 시작하실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여태까지 영상 중에 제일 만족스러우신 건 뭔지도 궁금해요. 유튜브 시작할 때 고민했던 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배우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나의 이미지가 너무 한정되어지는 건 아닐까 또 있었고 사실 배우라는 직업은 조금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비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해서 지겨워하시진 않을까 실망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딱히 기대하는 이미지는 없다. 오히려 그냥 나의 평범한 나의 평상시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영상 중에 제일 만족스러우신 건 뭔지 아무래도 미소랑 찍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미소랑 찍은 영상 때문에 구독자분도 많이 는 것 같고요. 세미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유튜브에 제 취지와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소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리배우님 무대 오르기 전 긴장 풀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도 언젠가 뮤지컬 해보고 싶은데 무대에 설 때의 긴장감은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지 리배우님의 방법이 궁금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리아, 지금 이 무대에 올라가서 네가 실수를 하든 말든 사실 너의 인생에서 크게 그렇게 바뀌는 건 없단다. 네가 이 무대를 정말 잘하고 정말 못해도 네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해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대사 하나라도 틀리면 혹시라도 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정말 무대에서 틀렸던 적도 많고요. 근데 사실 저희 인생에서 그렇게 그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별거 아닌 일이더라고요. 물론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제가 그 무대를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거기에서 살아있고 행복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냥
틀려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데이를 쓰는 진짜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지영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배우님, 연기하실 때나 일상 속에서 눈앞이 깜깜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눈앞이 깜깜했던 적이 아주 많아요. 사기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애드립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진짜 갑자기 막막했어요. 내가 일본말로 뭐라고 거기에 대사를 하면 좋을지도 생각이 안 나면서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너무 많이 연습을 했던 거라 자연스럽게 분명히 머릿속에는 새하얘는데 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큰 실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식은땀이 쫙 흘렀던 기억이 나고요. 성격도 뮤지컬 배우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성격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데 좋고 어떤 성격이 뮤지컬 배우가 되는데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낯이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만들어서 우선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좀 친해집니다. 그게 그나마 제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낯이 많이 가려요. 큐큐이님께서 무대에서 커튼콜 할 때 객석에서 환호하는 소리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그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걸 들으면 대충 배우들도 감이 옵니다. 관객분들이 진짜 재밌게 보셨구나. 아니면 그냥 예의상 박수를 쳐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진짜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을 때 그 박수 소리, 환호 소리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뻐요. 이지민님께서 또 남겨주셨네요. 배우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의 매력이요? 동네 언니 같은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 저는 편안한 게 좋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동네 언니 같은 솔직한 매력? 그냥 왠지 옆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또 용량이 초과해서 한번 싹 지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HKJ님께서 뭔가 많이 해주셨어요. 일본으로 가시게 된 계기, 사기 극단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궁금해요. 관심 있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 경로 중 하나라고 느껴져서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 풀어주시는 얘기가 듣고 싶어요.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요. 우선 저희 학교, 서울예대를 나왔는데요. 서울예대에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극단 사계 보스죠. 연출도 하시고 사계를 만드신 아사리게이타 연출님과의 친분이 있으셔서 저희 학교에 이제는 제자들을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 때 오디션을 보러 일본에 가서요. 거기서 붙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사계에서는 한 1년 정도는 계속 일본어 공부만 했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1년 정도 일본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배우님의 한국에서의 프로 데뷔 작품 오디션이라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28살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본에서의 프로필이라든지 저의 했던 것들을 사실 그렇게 인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작품을 했구나지 사실 제가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프로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가장 첫 무대는 우란문화재단에서 했던 배우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신인 배우들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였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한 달 반 후쯤에 이제는 공연을 올리는 그렇게 해서
배우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같이 했었던 배우들이 지금 다 참 잘 활동하고 있네요. 정인지 배우님, 백형훈 배우님, 이동환 배우님, 안은진 배우님, 김성철 배우님, 홍성무 배우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다 거의 다 뭐 학생이었고, 인지 언니 같은 경우에는 프로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잠시 또 배우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배우들이라는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배우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땐 정말 다들 어리고 풋풋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생 같았거든요. 그때 참 즐겁게 잘했습니다. 영국 뮤지컬 업계에서 배우의 학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좋은 메이저 대학교를 가려는 이유로는 거의 인맥이 주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대학을 나오면 물론 좋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를 못하는 건 아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인맥이 좋아지는 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선배님이나 뭐 학교에서 만났던 분들이 많이 소개를 시켜줘서 예를 들면 뭐 레슨도 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학교 선배님이 연출하시는 그런 작품에도 불러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연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학교 나온 친구들은 서류에서 그냥 떨어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 학교 사람과 같이 작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근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도움이 돼요. 하지만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배우를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덕업일치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덕업일치? 저는 사실 연극 뮤지컬의 열렬한 덕후이자 동시에 연극 뮤지컬 업계 종사자를 지망하는 지망생입니다. 저같이 덕질과 직업을 동일시하고 싶은 사람에게 무대 일을 추천하시는지. 페이가 세지도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 직장도 아님을 잘 알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야라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배우님은 단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덕질을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덕업일치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또 그 일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이 일이 페이가 세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안정적인 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를 다니고 한도 저는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한 달에 나오는 그 봉급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저는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오히려 이 일이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런 날짜가 안정적이지 않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추천합니다. 네. 배우님 혹시 비염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염은 없습니다.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비염은 없어요. 근데 비염이 있는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다들 물론 환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을 다니시고 약을 드시면서 그래도 꾸준히 치료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염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체력 관리요. 저는 우선 정말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몸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정말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체력 관리가 아닐지 싶습니다. 도깨비님, 음역대가 넓어지기도 하나요? 넓어지죠, 당연히. 물론 노력을 하면요. 더 많이 내려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음역대가 넓어지는 거겠죠? 넓어집니다. 전 옛날에 저음이 잘 안 났어요. 근데 요즘엔 저음이 잘 납니다, 아주.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 일본으로 먼저 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으로 먼저 간 이유는요. 그때 위키드라는 공연을 보고 제가
너무 그 공연이 하고 싶어서 사실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위키드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저 위키드라는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위키드를 못했고요. 다행히도 한국에 와서 위키드라는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키드 공연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덕업일치죠. 저는 위키드 덕후였거든요. 근데 제가 위키드란 작품을 하다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배우님만의 목 관리 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입시생인데 갑자기 목이 너무 아파서 걱정이에요. 목에 좋다는 건 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여쭤봐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공연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평생 배우라면, 뮤지컬 배우라면 평생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목 관리 팁은 우선 잠을 정말 많이 자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우선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목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입시생이라고요. 저도 고3 때 성대 결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연습을 많이 할 때잖아요. 그래서 고3 때 성대 결절이 와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발성만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발성을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목을 최대한 많이 성대를 상하지 않게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우면서 성대 결절도 고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목이 잘 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만의 작품 철학이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는지, 배역을 선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등등이요. 김효경님께서 주셨는데요. 작품 철학이요. 딱히 작품 철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으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해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정님의 질문이네요.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에 서기 위해서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정 학년 이상을 수료했음에도 다른 연기 전공을 추가로 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 레슨생 중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대학을 이쪽으로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지 않지만 전 학교를 다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디션을 계속 보고 계속 이쪽 프로 무대의 문을 두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경력이 빈약할 때는 페이가 거의 없는 공연이라도 하는 것이 이후에 좋을까요? 아니면 당장 얻는 것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요, 참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어떤 작품을 했었는데요. 페이를 반 이상을 못 받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작품을 왜 했지?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정말 교통비도 없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해서 거기에서 알게 된 분과 연결이 되면서 제가 결국엔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내가 이 작품을 안 했더라면 미드나잇이라는 작품도 못 만났을 거고, 물론 그때 돈은 못 받았지만 좋은 인연이 없었겠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일이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무님의 질문인데요. 저도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페이 미지급이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다른 배우님들과도 얘기를 해보면서, 저도 이거가 참 궁금해요. 배우들은 페이가 미지급 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꽥꽥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구독자가 정말 많아지면 팬미팅도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생각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이제는 팬분들이
퇴근길에 이제는 이렇게 기다려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만나는데요. 저는 그 시간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친근하게 따로 만나서 술 한잔 딱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정말 항상 해요. 다음 생애에는 전동석 짱친이었으면 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배우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과 하는 동안 가장 재밌었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은 딱히 기억에 많이 다들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아무래도 미드나잇 작품인 것 같아요. 초연, 재연을 다 했고 지금 또 초연 버전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재미있었던 작품은 이블데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극 자체가 너무 코미디였고 너무 재밌었고 또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도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서 다시 한번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김리와 함께하리 Q&A 당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A 당첨자 분께는요, 제가 미드나잇 초대권 2장을 드리고, 그리고 퇴근길과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지하철을 타는 그 시간까지 김리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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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J입니다. HKJ님. 네, 미드나잇 초대권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HKJ님의 이 댓글에다가 제가 또 댓글을 달 테니까요. 그곳에 또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Q&A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보기도 안녕.